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청바지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서 청바지 열심히 만들었었는데요. 위장 취업이요? 네. 노동운동을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이제 호주 상원 의장이 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한국 문화에 아주 한국적인 거, 소맥, 소맥, 삼겹살 아우 땡겨.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맞아. 글로벌한 거야라는 네. 말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적으로 성숙한 도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적으로 성숙한 도시는 문화와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오늘의 류쇼 지금 K-팝, K-컬처, 뭐 캐대현 등 정말로 K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때 서울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오늘 6번째 챕터 류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류쇼 6번째 챕터 서울 문화 류. 오늘 또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나 사실 이런 분들 모셔놓으면 나 무서워 진짜. 왜?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냥 의원님 같은 분들만 앞에 있으면은 그냥 괜히 마음이 떨리고 무섭고 막 그래요. 왜 이래야 되죠? 뭔가 무섭지. 정치인들은 무서운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외로 정치인들이 음. 더 겁이 많고요. 그리고 뭐 약해요. 예. 그래서 딱 생각해 보면은 그간의 국가의 분위기나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의 행동이나 미디어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정치인들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가까이서 이런 악수도 좀 하고. 네. 반갑습니다. 이런 사회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왜 무서워야 됩니까? 오늘 제가 그 태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 옆에서 그래주세요. 예.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와우. 네, 박주민입니다. 이 마이크가 안 좋은 게 이게 고개 숙여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못 하겠네요. 반갑습니다. 정말로 근데 박주민 의원님 하면은 제가 제 인식에는 서민들과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국회의원 중에 서민들과 가장 가까운 의원님이십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외모도 확실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이 뭐 일지로 위원장, 네. 일지로 위원장이라는 게 저희 민주당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챙기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네. 위원회거든요. 일지로 위원장을 직전까지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발의했고 처리했던 법안들이 주로 이제 시민의 권리 향상 관련된 법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변호사 시절에는 오히려 좀 표현의 자유 쪽에 좀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관련된 거, 연극 관련된 거, 뭐 어떤 게시물이나 예술 작품 관련된 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관련된 뭐 헌재 판결도 이끌어낸 게 있고요. 나중에 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영화 쪽 분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임보란 회장님.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영화 연극 쪽 많이 대변하신 일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문신사법 통과시켰잖아요. 네. 정말 그 숨은 조력자, 맞아요. 숨은 최고의 조력자 임보란 회장님 숨어 계시지 않는데요? 오늘 차림이 대단하셔. 오늘 신경 썼습니다. 오늘 K-팝 데모론터스에 나가셔도 될 것 같네. 네. 디즈니랑 와 임보란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스스로. 저는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임보란이라고 하고요. 문신사 회장 이러면은 어디 행사에서 문신사라고 안 하고 신문사 회장 이렇게 또 잘못 또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대한문신사중앙회고 저번에 나왔는데 저는 뭐 문효회장이냐 어떤 회장이냐 자꾸 그러는데 저 문신협회 회장 맡고 있고 이번에 문신사법 통과될 수 있게끔 많은 그 의원님께서 도움 드리는 역할 좀 했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정말 너무 그러니까 두 분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냥 저는 또 은평구 또 갑 또 그 지역 회원이거든요. 저 은평구 네, 주민입니다. 네, 은평구. 네. 근데 은평구에서 의원님을 또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네. 아주 저분이 정말 국회의원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검소하시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또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너무 의외였습니다. 정말로 이게 서민 의원으로 정말로 인식 자리 잡으신 의원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문신사법을 이렇게 뒤에서부터 은밀하게 준비하셨던 게 정말 너무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밀하게 준비하셨다니까 제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꽤나 소란스럽게 맞아. 했는데
사실 제가 변호사 시절에 이제 문신을 하시는 분을 우연히 이제 저희 의뢰인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문신이 상당히 대중화돼 있었던 시기였고 저도 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뭐 겁이 나가지고 못하고 뭐 방금 해주신 것처럼 이따가 한번 예.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해나 문신 이런 거는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문신하는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형사처벌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1993년도죠. 대법원 판결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떤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게 아니라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뭐 눈썹 문신, 입술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모든 문신 행위를 할 경우에 다 처벌이 되어 왔던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이거 좀 안 맞는다. 상황하고 실제 상황하고 이 법하고 잘 안 맞는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의사가 문신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화돼 있고 그때도 네, 일반화돼 맞아요. 있었고 문신은 그래서 그때도 이제 형사 변론과 헌법소원 뭐 이런 것들 준비하다가 결국은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했는데 내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꼭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제가 그래서 문신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새로 제도도 만들고 해서 문신을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교육과 관리하에서 문신을 편하게 하시고 문신을 받는 국민들도 보다 좀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을 받게끔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초선 때부터 법안을 발의해서 재선, 3선 거치면서 계속 법을 발의했고요. 3선 되는 요 시기, 그러니까 딱 10년째 되는 시기에 법이 통과되게 됐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게스트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이 씬에서 문화랑 패션씬을 정말로 존경하는 저널리스트 홍석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홍석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유도현 대표님이랑은 이제 20년 넘은 어떤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 소주 친구. 네, 그리고 어제 전화했어요, 저보고.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오늘 뭐 저는 이제 뭐 타투나 문신에 관한 이야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외에 또 문화나 현재 또 어떤 서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신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면 좀 재밌게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나왔고 저는 뭐 패션이나 문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컨텐츠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패션 원단 같은 것들 만드는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로 네, 같이 일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네요,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잘라주세요. 우리 적당히. 순환의 아이콘 홍석우 대표님, 지구 순환의 아이콘. 아닙니다. 좋습니다. 오셔서 이게 세 분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우선 그럼 세 분 모두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화하면 현재 딱 떠오르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먼저. 최근에 이제 한국 문화라 그러면 전통과 함께 굉장히 현대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게 문화의 어떤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이제 그럼요. 에이펙 관람한창 때 이제 대통령이 좀 오라 그래서 갔는데 문화 공연을 하는데요. 저기 옛날 신라 시대 때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GD의 공연까지 쫙 이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변천. 그냥 역사만 해도 몇천 년에 걸친 역사가 지금 쭉 나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네. 옛날 악기로 연주하다가 무용도 고전 무용을 보여주다가 점점 하다가 갑자기 GD가 보여주니까 가 쓰고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힘이자 저력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면서도 매력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회장님은 한국 문화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K-타투. K-타투. 네. 역시 한결같으십니다. K-타투. 왜냐면은 타투가 우리나라에서 사만 시대부터도 했었잖아요. 사만 시대부터요? 네네. 또 그렇게 역사적인 부분도 타투가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만 시대부터
그 꿈꿔왔던 염원들을 의원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야. 네. 삼한 시대에는 근데 문신이 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왕이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연비 타투라고 오. 연비 타투가 커플 타투 뜻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서약하거나 그럴 때 타투했던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과거에 있는 그 염원들을 또 우리 의원님께서 부르신 거 마찬가지예요. 받으셨다. 네. 와, 아니면은 받으셨다. 의원님 과거에 또 연비 타투 또 하셨던 네, 그런 네. 과거에 그런 또 분이었을 수도 있고.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주술사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서구 대표님은? 예, 제가 그냥 떠오르는 한국 문화는 네. K 패션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네. 그렇다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짬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국스럽다고 짬뽕이요?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수식해서 뭔가 설명할 때 비빔밥 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한테 비빔밥은 조금 뭔가 한정식 같은 세련된 느낌이 있고 네. 짬뽕은 그거보다 조금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 네. 더 진짜 문화 같은 네. 느낌. 그 단어가 주는 약간 뽕스러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조금 더 로우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어떤 무언가 뭐 짜장면, 짬뽕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음식의 뭐 기원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온갖 재료가 섞여 있고 그것들이 주는 어떤 문화적인 계급을 형성하지 않고 마치 어떤 떡볶이나 라면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양하게 좀 먹고 향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요즘에 한국 문화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유행하면 그쪽으로 쫘라락. 아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길거리 그냥 아무 동네나 나가봐도 뭐 예를 들어 성수동 같은 곳에 가든 뭐 홍대를 가든 아니면 뭐 제가 사는 성북구 어디에 가든 그 신경을 쓸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개성이나 취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드러내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다양성이 지금의 한국 문화의 좀 키워드가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양성과 짬뽕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놀란 건 과거에는 어떤 옷이 유행한다 그러면 거리에 다 그 옷만 입으셔요. 맞아요. 아, 네. 요즘에는 도대체 지금 유행하는 옷이 뭐지라는 생각을 맞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다양한 옷들 입고 다니시고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의원님 먼저. 요즘에 오히려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세계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특히 그쵸. 문화 영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세계적이어야 돼, 뭐 글로벌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글로벌한 거야라는 네. 말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네, 너무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진짜. 바뀐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맞아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아, 네. 예. 한국적인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 예, 얼마 전에 어. 그 며칠 전에 이제 호주 상원 의장이 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한국 문화에 아주 한국적인 거 소맥 이런 거 있잖아요. 소맥. 삼겹살 아우 땡겨.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분들 오시면 좀 더 고급스럽게. 네. 그렇죠. 그 미슐랭 예, 이런 뭐 데들하고. 서양에서도 통하거나 서양에서 많이 먹는 걸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일부러 사찰 음식을 찾고 그래서 소맥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소맥 황금비율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고 막 이랬거든요. 지식이 너무 깊으신데. 그런 거 궁금해하는 거예요. 소맥은 어떻게 타 먹어야 도대체 황금 비율이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래 봤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진짜.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면 저 이거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우리 그 녹화할 때 했었나요? 의원님이 나중에 이거 통과되면 정갈 문신 하시고 싶으시다고. 별자리. 한번 보여주시죠. 네. 시원하게 까주시죠. 아니 제가 별자리가 제 전갈자리고요. 근데 하고 온 건 아니고 여기서 네, 스티커. 오니까 이제 스티커로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해주시겠다고. 이거 좀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를 잘 어울리십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통과 안 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딱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말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소매를 걷는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청춘 시절에 청춘 씨. 지금은 언제죠? 지금도 청춘 아니에요? 지금도 청춘인데. 의원님 청춘 시절에 대표했던 그런 주변 문화나 서울 문화 혹은 뭐 지역 문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은 제 연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7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올해로 이제 52인데 네. 저희 때 대표적인 대중문화는 서태지예요.
저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서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아이콘들, 네. 문화적인 트렌드가 있었고요. 뭐 옷차림이나 아니면은 뭐 그분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소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장소로는 또 그 당시에 또 압구정이라는 데가 상당히 좀 많이 거론됐던 것이고 저희가 대학 들어갈 무렵에 토론이 됐었던 게 지금 들으면 막 황당하실 거예요. 카페 같은데 네. 앞에 지금 통유리로 바깥에 보이는 거, 바깥에서 안쪽 보이게 하는 거. 아. 그게 논쟁거리가 됐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문화가 유행하는가? 왜 갑자기 그런 이해가 안 느낌이죠. 와. 그게 막 글로 논문으로 나오고 대박. 언론에서 왜 이 통유리로 카페 앞을 이렇게 뚫는 거 들여다볼 수 있고 바깥으로 다 보이게 만들고 하는 게 왜 지금 유행인가 이런 게 막 논쟁이 됐었던 시기예요. 지금은 통유리가 아니면은 인테리어에 인자도 못 꺼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차를 마시는 자기의 모습을 오픈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또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네. 마치 이제 원래는 담으로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딱 그냥 보는 것처럼 왜 도대체 이런 문화가 유행하게 된 거지가 그 당시 문화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충격적인 논쟁거리였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요. 너무 그러니까 일부분 이해됩니다. 네. 그리고 서태지는 100번 1000번 이해되고요. 네. 저희도 서태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서태지 그 노래도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이걸 노래로 봐야 되는가 뭐 그런 그 데뷔할 때 그 평점 매기는 프로에서 아마 데뷔했을 거예요. 그때 네. 막 되게 더 유명한 혹평을 받았죠. 네, 혹평을 받았죠. 난 알아요로. 네. 혹평이 아니라 혹평을 받았죠. 네. 예. 그랬는데 그랬던 서태지가 아니 거의 한국 사회를 거의 뒤바꿔놨죠. 맞죠. 그 청춘 문화를 뒤바꿔놨죠. 노래도 그렇고요, 패션도 그렇고 그분들이 취하는 행동이나 이런 네. 것들도 있었고 또 대중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무렵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카페라든지 이런 어떤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네. 구조도 많이 바뀌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으면서 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한다, 막 바뀐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청춘 시대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하지 못했던 집 나간 애들 다 들여보내고 네. 컴백홈으로 통일이 소중해요. 통일이 중요해요. 이런 통일 될 생각이. 뻔했잖아 심지어 발해를 꿈꾸며 이러면서 네,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네. 실제 교육도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죠. 저한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음악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시대유감이라는 네. 그 서태지의 좀 대표적인 음악이죠. 노래죠. 사집에 그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가사 없이 반주 인스트루멘털만 나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사가 검열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기억도 나요. 네, 네. 규제가 사실 그때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럼 우린 그냥 가사 빼버릴 거야 하고 낸 것 일종의 저항이죠 그것도. 그리고 나중에 싱글로 내면서 뭐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실제로 사전검열제도가 폐지하는데 좀 역할을 끼쳤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음악가입니다. 정말 문화의 힘이라고 느껴집니다 진짜. 그렇다면은 저희 문화 중에서도 사실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더 많이 문화권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세요, 의원님은? 물론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그 영역은 어느 정도는 전 굉장히 예민하고 약하고 민감한 부분에서 피어날 수도 있고 피어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약하다 또는 소수다라는 분들도 본인들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또 표현할 수 있고 편안하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성 문화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반이 다양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더 증폭시킨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소수 문화 중에서 뭐 타투 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론화되어 있지 않았던 문화이기 때문에 소수 문화였죠. 그냥 좀 어둠의 문화였고 그리고 큐어 문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서울시에서 뭐 큐어 문화를 좀 억제한다거나 네. 그럼 규제한다거나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타투 문화에 연관된 문화적 이벤트를 했는데
공권력이 동원해가지고 네. 그것들을 좀 제지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제가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게 혐오라든지 차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21대 때나 21대 때, 20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평등법을 발의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 사무실에 거의 한 2년 가깝게 매주 집회가 열렸죠. 매주 집회가 열려서 박주민 항의 집회군요. 그러니까. 예, 평등법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이제 집회 여시고 행진하고 네. 그리고 뭐 매번 매주 집회 열리는데 매주 그 정도 규모는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규모로 오셔서 또 집회하시고 하도 집회가 많이 열리니까 그 당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박주민 뭔가 큰 잘못했나 보다. 내용은 잘 모르시니까 뭔가 앞에서 집회가 계속 열리고 항의하는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는 들리니까 아유 박주민 또 뭔가 잘못했나? 이래서 제가 이제 그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아, 이곳에서는 매주 제가 발의한 평등법을 반대하시는 시위가 열립니다. 그걸 딱 붙여놨더니 이제 박주민이 부정했다고 하거나 부패했다는 게 아니라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네. 좀 이해해 네. 주시는 네. 그런 경험이 평등법을 있어요. 반대하는 거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평등법을 발의했을 때는 이제 길에 서서 이제 보통 의정 보고서 나오면 배포도 해드리고 인사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난 너를 정말 좋아한다. 너의 영혼을 구하고 싶다. 영혼을 구하고 싶다. 평등법 발의한 걸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했죠. 예. 그러시군요. 그 이제 국회의원 의정 활동 하시다 보면은 왜 이렇게 막 그런 공격이라든지 많이 방금 받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받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헤쳐나가세요? 저 너무 괴로울 때도 있으실 많이 것 같은데. 받고 많이 공격받고 제가 진짜 가장 가슴 아프고 지금도 화가 나는 공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분이 보낸 문자인데 제 딸의 눈을 파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에? 제 딸이 2살인가 3살이었을 때인데 지금 약간 실시간으로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 문자를 막 보내시고 하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든 또는 좋아했다가 실망하시는 분이든 계속 있게 되고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하시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좌표가 찍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불법 이민을 허용하는 법이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좌표가 찍혀가지고 이제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핸드폰을 켜놓으면 핸드폰이 꺼져요. 문자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니까 켜놓으면 꺼지고 켜놓으면 꺼지고 이러는데 제가 핸드폰 하나 쓰거든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제 딸아이가 고열이 갑자기 온 거예요, 열이.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특히 애를 태우고 이동하면서는 핸드폰을 검색하잖아. 그렇죠. 네.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응급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핸드폰이 계속 꺼지니까 평상시에는 저한테 이렇게 항의 문자 보내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욕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전화기를 쳐다보면서 엄청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제발, 왜냐면 이게 핸드폰이 돼야 뭐 검색을 하고 전화를 해서 응급실 상황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괴로운 적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견디냐 막 고민하다가 유시민 작가님도 공격을 많이 받으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래 뭐 귀담아 들을 건 다 귀담아 들으셔야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귀담아 다를 부분 듣고 나머지는 좀 걸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거르는 부분은 어떻게 걸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박 의원은 똥을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 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저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드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똥을 그럼 몸에 문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뭐 몸에 문지르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래서 피하죠. 그랬더니 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이게 생각대로 되시나 보다. 아니 다 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댓글 같은 거 잘 안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댓글을 다 안 읽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읽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 하는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걸 다 봅니다. 아들 어떻고 아들은 무슨 얘기를 그래서 어머님이 막 상처를 입으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긴 하지만 하여튼 진짜 가급적 좀 그러면은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서울시가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런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 정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저께 사실 홍성호 대표랑 통화를 미리 나눴을 때
그래 우리가 궁금한 건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이런 거다라면서 얘기를 나눈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서울시만 놓고 보면은 서울시가 굉장히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도시 건축적으로나 네. 어떤 환경적으로나 그러나 겉만 그렇게 화려하게 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문화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화업계에 종사하는데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지원을 받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뒤에서 암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조금 첨언하면 저는 이 질문의 초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리는 분이나 이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자기 옷을 만드는 분,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작은 브랜드와 소상공인들이 사실 서울에 엄청 널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BTS가 하지 않는 종류의 문화들을 실제로 만들고 그 동네를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바꾸고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들이 일종의 지속 가능하게 자신의 어떤 그 업을 삶과 하려면. 그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좀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에 서울시장 그러셔가지고 네. 저희가 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거에 저도 크게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어 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아, 네. 뭐 이대나 이쪽에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게 네.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각 구마다 조금씩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청년들이 좀 몇 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굉장히 싸게 빌려준다든지 또는 거리 자체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크지 못하죠. 왜냐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가나 시 같은 데서 자산을 좀 매입하고 그래서 그 보유한 자산을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들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해요. 프랑스 같은 데는 이런 거 많이 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울이 굉장히 빨리 바뀌기도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지켰으면 좋겠던 것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빨리 바뀌되 지켰으면 하는 건 좀 더 깊고 강하게 남기는 그런 복합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통으로 날리고 삐까뻔쩍 올리고 통으로 날리고 삐까뻔쩍 올리고 막 어차피 거의 저희가 한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자꾸 이런 식이 되니까 뭔가 발전이 되나? 깊이가 있는 발전인가?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아,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 저도 말씀하신 거에 엄청 공감하는 게 이제 어제 유도현 대표님이랑 얘기했던 것들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새로운 것들을 소개하고 도시의 어떤 뭐 랜드마크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도시 디자인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 정치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랄까요? 혹은 시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 디자인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들은 남용으로 느껴지고 맞아요. 실제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국민 네. 시선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정말 있는 자연은 서울이 아름다운데 지금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있는 자연은 좀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특히 문화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 시민적 관점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쫙 올리면 좋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해야 돼요. 복잡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종묘 관련된 논란도 있는데, 예.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올리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거든요. 삐까뻔쩍하게 올리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저층으로 개발하면은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상가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다 수용이 안 되고 이러니까 네. 뭐 서울시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용적률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만족하면서 유산은 유산대로 지키면서 또 거기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어떤 개발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게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쫙 올릴 거야. 이러면 좋아.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의 복잡함, 접근할 때 소통,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복합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의원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배로 국회로 안 가고 서울시로 시청으로 가면 좋을 그럼 것 저희가 좀 더 같아요. 가까워질 수 있나요? 서울로 오시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친구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산 지가 오래된 친구들인데 약간 의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친구들은 서울에 와서 뒷골목도 다니고 전통시장 다니는데 왜 자꾸 때려부시고 없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 우리- 그렇게만 하겠다는 건 안 되지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선진 대도시를 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누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소통하는지를 알면은 이렇게 종묘 앞에 이런 건물 안 세우고요. 어제 말했던 그 노들섬 그런 데다 약간 이런 픽업 번쩍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거 생각해도 종묘가 갖고 있는 그쵸.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그렇게 어마무시할 훨씬 텐데 클텐데. 왜 그러는 거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굉장히 계산법이 단순한 거죠.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적으로 성숙한 삶 그리고 도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적으로 성숙한 도시는 문화와 삶이 괴리돼 있지 않고 문화와 삶이 하나로 합쳐진 도시가 성숙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울은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따로 노는 듯한 곳들도 많아요. 그게 너무 큽니다, 정말로. 네, 따로 그러면 약간 성숙했다기보단 급성장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문화와 삶이 좀 이렇게 잘 섞여 있고 같이 있는 그런 도시가 문화적으로 성숙한 도시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고 네. 잘 녹아들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뉴욕을 왜 다시 가고 싶은지, 파리를 왜 다시 가고 싶은지, 도쿄를 왜 다시 가고 싶은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약간만 조금 많이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약간 저희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서울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나중에라도 말씀 많이 해주세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의원님 말씀 덧붙이면 윗세대에도 문화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40대인데 지금 20대 30대들을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혐오나 갈등이나 여러 가지를 다 떼놓고 보면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 자신의 삶에서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이 어디서 문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나는 뭐 내일 잘릴 수도 있고 최저임금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뭐 개뿔이 그런 게 내 삶에 어딨어. 팍팍하다. 정말 자신이랑 내면으로 싸우고 바깥에서는 또 사회랑 싸우고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섬세한 섬세하게. 정말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뭐 정책이든 아니면 동네 장터든 뭐가 됐든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청바지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서 청바지 열심히 만들었었는데요. 위장 취업이요? 예. 노동운동을 노동운동 차원이 아니라 사실 노동 현장이 어떤지를 좀 배우고자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일했던 분 집에 놀러 가서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제가 주말에 뭐 하냐. 그 거리에는 영화 포스터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세편 동시상영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저희 젊었을 때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세편 동시상영, 네편 동시상영 이런 극장들 단성사 많았어요. 약간 녹번동에 이런 느낌? 최근까지 있었을걸요 아마. 제가 사실 그런데 되게 가는 걸 대학 때 좋아했었는데 그 야한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내에서 한창 돌던 영화들을 두세 편을 모아서 한 알고 번에 있어요. 보여줘요. 그래서 4,000원, 5,000원 내고 들어가면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붙어 있고 하니까 영화 보냐 근데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고단한 삶 안으로 싸우고 뭔가 이 고단한 삶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못 누렸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말씀하신 그런 기억도 나네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섬세하게 네. 섬세하게 앞으로 저희의 문화, 저희의 생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준비한 질문은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충분한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서구 대표 입장에서도 회장님 입장에서도 오늘 회장님 거의 말씀 안 하셔가지고. 네. 예. 오늘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은 말씀을 좀 아껴야 된다고. 아니요, 제가 오래 하면 또 네. 다른 분도 하실 말씀. 네. 저는 저번에 한번 또 촬영을 한번 해가지고. 하셨어요? 예, 예. 저희 류쇼 챕터 6번째 서울 문화류 오늘 무서우신 한 분하고 안 무섭다는데 안 무서워. 대단하신 두 분하고 정말 서울 문화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씀 나눴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의미 있었고요. 세 분도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올해 벌써 2025년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내년 2026년에 또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또 의원님 시간 되시면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뉴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엄청 많이. Are you so